여기 믿기 힘든 숫자들이 있습니다. 세금 영원, 병원비 영원, 학비 영원. 그리고 전 국민의 95%가 공무원인 나라입니다. 1980년대 지도상의 작은 점 나우루는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부를 누렸습니다. 당시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미국과 일본을 발밑에 둔 명실상부한 세계 1위의 부자 나라였던 겁니다. 사람들은 고장 마트에 가기 위해 자동차에 시동을 걸었고 1달러짜리 사탕을 사고는 거스름돈 99달러를 팁으로 던졌습니다. 그곳은 지상에 건설된 완벽한 유토피아였던 겁니다. 하지만 이 모든 영화가 거짓말처럼 증발하는 데는 한 세대조차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천국은 쓰레기 더미로 변했고 람보르기니를 타던 부자들은 난민 수용소의 관리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들이 게을러서 망했다고 손가락질합니다. 하지만 과연 그게 전부일까요? 오늘의 이야기는 단순히 돈을 흥청망청 쓴 졸부들의 몰락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축복이라 믿었던 행운이 어떻게 인간의 생존 본능을 마비시키는지 보여주는 아주 서늘한 경고장입니다. 사실 나우루인들이 처음부터 게을렀던 건 아닙니다. 여기엔 뼈아픈 역사가 숨어 있습니다. 독립 이전의 나우루는 반세기 동안 독일, 영국, 호주, 일본의 소나기에서 철저히 유린당했습니다. 열강들은 원주민들을 강제 노역으로 내몰았고 섬의 심장을 파내어 막대한 부를 챙겨갔습니다. 정작 땅의 주인들에게 돌아온 건 1톤당 고작 10원도 안 되는 푼돈뿐이었던 겁니다. 그들에게 노동은 신성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착취이자 굴욕의 기억일 뿐이었죠. 따라서 1968년의 독립은 단순한 해방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주인이다. 다시는 땀 흘려 일하지 않겠다. 그것은 거대한 보상 심리의 폭발이었습니다. 역사는 그들에게 돈을 쓰는 법은 가르쳐 주었지만 안타깝게도 돈을 지키는 법은 알려주지 않았던 셈입니다. 그렇게 보상을 갈구하던 그들에게 마치 하늘이 응답이라도 한 듯 기적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나우루의 기적은 아주 우연한 사건에서 시작됩니다. 수만 년 동안 태평양을 건너던 알바트로스 새들이 이 섬을 화장실로 이용한 것이죠. 새들의 배설물은 산호초와 뒤섞여 퇴적되었고 뜨거운 태양 아래 발효되었습니다. 그 결과 섬 전체가 순도 100%의 인광석 덩어리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당시는 전 세계적인 식량난으로 비료가 곧 생명이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나우루의 땅은 말 그대로 황금이었습니다. 그냥 삽으로 흙을 퍼담기만 하면 선진국들끼리 서로 살려고 하는 구조인 겁니다. 독립과 함께 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는 온전히 나우루의 차지가 되었습니다. 정부는 넘쳐나는 돈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 국민을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기이한 방법을 선택합니다. 출근해서 신문만 읽어도 월급이 나오는 사실상 가짜 일자리였습니다. 그것은 노동의 대가가 아닌 겁니다. 침묵의 대가로 돈이 뿌려진 것이죠. 돈이 넘쳐나자 나우루 사람들은 생선을 잡지 않기로 합니다. 단순히 귀찮아서였을까요? 정확히 말하면 잡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인광석을 캐내는 과정에서 미세분진과 화학물질이 바다로 흘러들었고 이것이 섬 주변의 산호초를 하얗게 죽여버렸기 때문이죠. 돈을 얻는 대신 자신들의 냉장고였던 바다를 영영 잃어버린 셈입니다. 결국 그 빈자리를 채운 건 수입 통조림이었습니다. 그들은 갓 잡은 생선 대신 혀를 자극하는 설탕과 기름진 햄 통조림에 열광했습니다.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나우루는 전 세계 비만율 1위, 당뇨병 발병률 1위라는 불명예를 안게 됩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몸이 아니었습니다. 사회를 지탱하는 정신적 근육이 녹아내린 겁니다. 집을 고치는 방법도 전혀 몰랐으며 심지어 아이를 키우는 방법조차도 돈으로 해결했습니다. 그렇게 한 세대가 지나기도 전에 나우루는 스스로 생존할 수 없는 불능 상태가 되었던 겁니다. 국민들의 몸이 비만으로 병들어가는 동안 국가라는 거대한 머리도 함께 썩어가고 있었죠. 판단력이 마비된 정부가 벌인 일은 실로 기가 막혔습니다. 1993년 런던에서 벌어진 뮤지컬 사기극입니다. 나우루 정부는 레오나르도라는 뮤지컬에
수백억을 쏟아부었습니다. 다빈치의 사랑 이야기면 무조건 대박이라는 사탕발림에 홀라당 넘어간 것이죠. 전문가들이 뜯어말렸지만 대통령이 직접 런던까지 날아가 쿨하게 사인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공연은 4주 만에 막을 내렸고 투자금은 허공으로 날아가 버렸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전 세계의 사기꾼들이 왕족처럼 모시겠다며 몰려들었습니다. 가짜 금괴와 있지도 않은 은행. 뻔한 수법에도 나우루 정부는 속수무책으로 지갑을 열었습니다. 그렇게 허무하게 날린 국부펀드 자산만 1조 원. 나우루는 세계 금융 사기꾼들의 가장 손쉬운 맛집,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던 셈입니다. 1990년대 후반, 우려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섬 바닥까지 긁어낸 인광석은 결국 고갈되었습니다. 남은 건 풀 한 폭이 자랄 수 없는 황무지뿐. 수입이 끊기자 정부는 해외 빌딩과 호텔을 팔아치웠지만 그마저도 빚잔치로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국가 시스템은 멈췄고 전기가 끊기고 식수 공급마저 중단됩니다. 시민들은 정부 청사 앞으로 몰려가 내 돈을 내놓으라며 시위를 벌였습니다. 하지만 금고에는 먼지만 날리고 있었죠. 여기서 가장 충격적인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국민들이 시위에 쓴 피켓조차 직접 만들지 못해 외국인에게 돈을 주고 만들어 달라고 부탁했다는 겁니다.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완전한 무력감. 그것이 나우루의 진짜 파산이었습니다. 더 이상 팔 자원이 없어진 나우루. 그들이 선택한 최후의 생존 방식은 비극적입니다. 바로 국가의 주권과 인간의 존엄을 파는 일입니다. 2001년 호주 정부는 자국으로 밀입국하려는 난민들을 처리할 곳이 필요했습니다. 그때 파산한 나우루가 손을 들었습니다. 돈을 주면 우리가 대신 가두어 주겠다. 이것이 악명 높은 퍼시픽 솔루션입니다. 섬 한가운데 거대한 수용소를 짓고 난민들을 받아들이는 대가로 원조를 받는 것. 현재 나우루 국가 수입의 대부분이 여기서 나옵니다. 과거엔 땅을 파서 비료를 팔았지만 이제는 땅을 빌려주고 감옥을 파는 나라가 된 것이죠. 자원의 고갈이 경제적 파산을 불렀다면 이 인간 비즈니스는 국가의 도덕적 파산까지 불러온 셈입니다. 나우루의 비극을 그들의 탐욕 탓으로만 돌릴 수 있을까요? 어쩌면 이것은 준비되지 않은 풍요가 인간을 어떻게 무너뜨리는지 보여주는 실험일지도 모릅니다. 땀 흘려 얻지 않은 부는 그들을 행복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무력하게 만들었습니다. 돈으로 시간을 샀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자신들의 미래와 생존 본능을 갉아먹고 있었던 것이죠. 지금 나우루 사람들은 돌기둥만 남은 황무지 틈에서 아주 조금씩 흙을 일구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생존의 감각을 되찾는 일은 돈을 쓰는 일보다 수백 배는 더 고통스러울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아주 늦게나마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나우루가 남긴 폐허는 풍요 속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조용히 묻고 있습니다. 편리함이라는 이름 아래 우리가 잃고 있는 소중한 생존의 기술이 있지는 않나요?